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저는 오늘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 앞에 섰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오랫동안 준비한 법안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국민과 국가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할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입니다. 본 개정안은 단순히 몇 가지 구성 요건과 형량을 고치는 안이 아닙니다.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 제32장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전면 재정비하는 법률안입니다. 우리 형법 제32장은 성범죄 처벌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995년 본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했고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출현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그 보호법익에 맞춰 성적 침해의 죄로 변경하고 구체적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첫째, 간음이라는 법문을 모두 성교로 바꿨습니다.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을 의미합니다. 한자 간은 계집 여자를 3번 쌓은 글자로 간악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적 표현을 바로잡는 한편 유사 성행위든 간음이 아닌 행위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행위 태양에 따라 3가지로 유형화했습니다. 제1항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2항은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제3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로 했습니다. 제1항은 이른바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2항은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삭제하고 기본 강간죄 구성 요건에 확장하는 것입니다. 현행 형법 제303조는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존재해도 업무상 관계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법문과 구성 요건의 개정으로 의미가 없어졌거나 다른 형사법과 처벌이 중복되는 법조항을 삭제하는 등 체계를 정리하고 강간 등 상해치사, 강간 등 살인치사와 같이 국민의 법강정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했습니다. 오늘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 김상희 의원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충숙 의원님을 비롯해 12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 이제 바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여성본부장 배복주입니다. 2018년도 8월 14일 안희정 전 청남도지사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중에 폭행 협박이나 위력의 행사 같은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인지의 문제, 이른바 노민즈 룰로 불리는 상대방의 이 부동의 의사를 표명했는데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 혹은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성관계에 나아가면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예스민즈 예스의 룰을 도입하는 지의 여부가 입법 정책적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사안을 보더라도 노민즈 룰이나 예스민즈 예스의 룰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법제하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현행법으로는 비동의 간음 행위를 처벌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아닌 입법부의 과제임을 의미합니다. 안희정 무죄 판결 소식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논의도 촉발되었습니다. 실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형법 297조를 개정하는 의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형법 297조와 298조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한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정의당 유호정 의원의 개정안은 형법 297조와 298조 조문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형법 32장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이라는 문구로 비동의 성교 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 발의안과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별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배우자 이해의 사랑과 성관계함을 의미했던 간음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성교의 정의 조항을 법제문에 추가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화를 높였습니다. 성차별적인 간음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성교를 추가하는 것은 기존의 유사강간을 강간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는 이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로부터 성기삽입에 있었는가라는 모욕적이고 무례한 질문을 듣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유기와 이력을 업무상 위력에 관계 한정하지 않고 정용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현행 성폭력특별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업무상 관계의 성인,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강간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업무관계에 있지 않은 성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화예술계 미투, 스포츠계 미투, 정치계 미투에서 나타나듯이 권력형 성범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의 의미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적인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법 32장의 표제는 1953년 정조에 관한 죄로 시작하여 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표제를 성적 침해의 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성안의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강간죄 개정 연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형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과 같은 처벌 공백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겪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비동의 성교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32장의 개정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요구되어 왔으며 이번 유호정 의원의 개정안은 그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촘촘하게 담아낼 수 있는 법안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개인의 성적 침해가 발생되지만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의 성의력을 묻고 문제 삼고 행실을 탓하고 통상적인 피해자의 상에 부합되지 않았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권력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되는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되는 성적 침해의 구조와 문화를 타파해야 됩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에 대한 처벌 요건을 마련하고 처벌의 공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하여 논의되길 바라며 시대적 문화와 환경을 반영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연대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간죄 구성 요건을 개정하는 유호정 의원 대표 발의 형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공동 발의해 주신 12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명 비동의 간음죄로 불리우는 이 법안은 그동안 폭행 협박을 구성 요건으로 한 강간죄를 이제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지난 6월 발의한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안에 이어서 두 번째 발의된 법안입니다.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는 것은 2018년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던져준 준엄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5개 정당에서 총 10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제8차 한국정부 성평등 정책 심의에서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 첫 번째 권고가 바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4년 후 우리 정부는 다시 유엔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의 이행 과정에 대해서 아마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작년 3월 전국 210개 여성인권 단체에서는 강간죄 구성 요건 개정을 위한 연대 회의를 발족하고 형법 학자를 비롯해 뜻을 같이 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가 바라는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 5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제출했고 정부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동영상을 제작하고 카드뉴스 등을 통해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발의된 류호정 의원 대표 발의안은 본연대회의 법안을 적극 수용한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형법에 폭행 협박에 기반한 강간죄 구성 요건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인권에 눈감아 왔습니다.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인권은 없습니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법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번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은 단순히 형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성적 행동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해야 한다는 가장 상식적인 규범과 실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일상과 새로운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리라고 봅니다. 인권 존중을 향한 제21대 국회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변경하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운동이 되고 운동이 법과 제도, 문화를 바꾸는 동력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강간죄와 관련한 개정은 유독 외면되어 왔습니다. 미투 운동의 열기를 담은 10여 개의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조차 못하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간죄의 기준을 폭행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논의를 활발하게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고 용기 있게 답변해 준 45명의 당선자들도 이러한 개정에 힘을 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나라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더 늦기 전에 강간죄 구성 요건 개정을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준엄한 사회적 목소리에 반응하는 그런 새로운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동의를 구하지 않는 성적 침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 여성이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여성의 피해가 방치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21대 국회 강간죄 개정 관련 법안을 정의당에서 발의한 것을 환영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강간죄 구성 요건 관련하여 10여 개가 발의되었지만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이 이루어지길 고대하면서 강간죄의 구성 요건이 왜 바뀌어야 하는지 더불어 형법 제32장 표제가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에서 성적 침해죄로 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폭력의 근간이 되는 제297조 강간죄의 규정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중강간, 준강제추행,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법률 규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2019년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소속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 사례 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강간 피해 상담 중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약 71.4%가 됩니다. 이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강간 사건을 기존의 형법이 포섭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30여 년 동안 여성인권단체들이 형법에 규정된 최협의서를 폐기하고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개정할 것을 꾸준히 주장해왔고 2018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우리 정부에게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존의 법률 조항은 그대로 두고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함으로써 처벌 형량을 각각 달리 규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판단하여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만취로 명백한 심신 상실이 CCTV로 확인된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163개 단체에서 중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중강간 및 중강제추행죄는 심실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실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심실상실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중강간에서조차 성폭력 피해를 부정당하고 가해자가 고의를 부정할 경우 피해를 인정받기는 더욱 어려우며 일시적인 블랙아웃의 심신미약 상태, 항거곤란 상태의 피해는 강간이나 중강간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성적 행동에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되는 류호정 의원의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은 동의 여부와 폭행 협박 여부로 죄의 중함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며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시 전향의 예에 의합니다. 최근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으로 처벌이 무효했던 많은 중강간 범죄에 현실적인 처벌을 기대하며 21대 국회에 책임 있는 논의와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여성단체들이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날입니다. 우리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형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실질적 입법 과정에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여성의 온전한 시민권 보장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은 성폭력을 정조의 문제로 다뤘습니다. 국가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벌권을 작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행과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없다면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정조를 지켜야 한다고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지금도 여전히 폭행 협박을 기준으로 강간죄를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은 87년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통해서 인권, 성평등, 민주주의의 의미를 확장하고 재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폭력법은 남성 중심의 봉건적 낡은 인식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축적된 인권, 시민권의 개념에 왜 늘 여성은 배제되는 것입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은 폭행, 협박 등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호 동의와 이해에 기초한 민주적 관계가 훼손될 때 침해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진전된 인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의 없음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죄의 기본 유형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바로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법의 문제, 법이 어떻게 성차별을 강화하고 여성의 삶을 왜곡하며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는지 드러내고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호주제 폐지운동, 낙태죄 폐지운동, 미투운동 등이 모두 그 예입니다. 우리는 2020년 강간죄 개정을 통해 성차별적인 법을 바꾸고 또 한 걸음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려 합니다. 21대 국회에 촉구합니다. 오늘 발의된 형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